예, 확률과 통계 파이널 개념 강의, 통계에 대한 거의 모든 개념 파트 6 강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파이널 오브 파이널입니다. 일단은 먼저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그래서 개념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강의도 마무리고 확통 강의도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실제로는 그냥 신뢰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는 통계라는 행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선명하게 설명을 갖다가 드리려고 합니다. 표를 하나 만들어 둘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 표를 갖다가 보시면서 언제든지 다시 맞아, 이런 바보 같은 짓이었어 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일단은 모집단이 있고요. 모집단이 어디든 어떤 집단이든 모집단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내 표본 집단, 물론 이 표본 집단이라는 이 부분이 전체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전체는 없대며 라고 하지만은 내가 우리 학교, 즉 어떤 본인들의 고등학교요. 우리 학교 2023학년도 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성적, 이거는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규모의 전체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떤 특정 광범위한 주제, 20대, 대한민국 20대 남성의 평균 몸무게, 왜 이렇게 몸무게에 집착하죠? 예,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적어둘게요. 자체 내평가. 그 다음에 추정, 모집단 추정이라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표를 갖다가 처음 배우면서부터 하는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정규 분포표에서 우리가 어떤 집단, 그 문제에서 나오는 어떤 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m과 시그마 제곱을 갖다가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요. 그거는 이제 특정 집단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니까 정규 분포에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실제 내가 다 구한 것들이에요. 그죠? 실제 구한 것. 실제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정규 분포를 갖다가 실제 구한 것, 요렇게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정규 분포표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예, 그 뭐 m을 갖다가 기준으로, 그죠? 그걸 표준 정규 분포표로 뭐 물론 스위치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z는 x-m 나누기 시그마라는 공식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자료들은 실제 요 m과 시그마를 갖다가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 어이구야, 이렇게. 사실은 예, 표를 만들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여기에서는 모집단 추정을 갖다가 크게 의미를 갖다가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뭐 소규모 집단을 갖다가 그냥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 주제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내가 뭐 어떤 특정 학교에 2023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성적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거는 전체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특정 학교에 2023학년도 남학생들의 키를 주제로 했다라면은 얘는 전체 집단이 될 수가 없어요. 얘를 갖다가 감싸고 있는 구조, 그 지역, 그 구, 지역 또는 그 나라까지도 그걸 감싸는 모집단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수학 성적, 내신 수학 성적은 같을 수가 없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는 어떤 문제를 냈을 거고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자체 평가를 할 때는 n과 시그마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해 주셔서 정규 분포표,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갖다가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앞서 나온 내용들 중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갖다가 이루고요, m과 시그마 제곱을 갖다가 따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표본 집단은 nx 바고요, 얘는 m을 그대로 따르고요, n개를 갖다가 뽑아냈다라고 했을 때, 즉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표본 집단의 크기를 갖다가 그냥 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게요. 그죠? 요거는 제가 구한 게 아니라 이론에 의해서 그냥 얻은 거예요. 그죠? 요거는 가지고 이 표본 집단 자체의 내 평가밖에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하게 되는 Z값, 즉, Z값이 아니라 그 표준 편차값과 평균값은 M과 여전히 M과 루트 M분의 시그마를 갖다가 사용하게 될 거예요. 모집단 추정할 필요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모집단 추정을 갖다가 모집단의 평균을 내가 추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필요 없는 행위예요.
되셨어요? 자, 이제는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룬다라는 건 안 돼. 문제를 위한 문제. 평균은 모른대. 근데 또 분산은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표본 집단 여기에서 n개의 표본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이 n은 그 x바는 n바 이거는 제가 실제 찾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갖다가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되셨어요? 그 여기에서 요거는 실제 구한 것, 요거는 실제 구한 거예요. 그죠? 되셨나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그 표본 내의 자체 평가를 갖다가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그냥 n 바를 갖다가 기준으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가 이론상 그냥 가지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요거 죄송해요. 자꾸 전체 제곱을 갖다가 빼먹는다. 예, 요렇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모집단의 평균을 갖다가 추정할 때 또 사용하는 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죠. 되셨어요? 근데 이 행위를 갖다가 생각해보면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것도 알고 분산을 아는데 평균을 모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즉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통계에서 하는 상황을 갖다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는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죠? 까만색으로 갈게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고 믿을 거예요.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 몰라요. 모집단의 분산, 평균을 모르는데 분산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되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n개를 갖다가 뽑았어. 뽑고 나면은 나오는 게 이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물론 이것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정확하게 되는지 체크는 사실 잘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어찌됐든 내가 m 바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바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즉 이거는 내가 둘 다 실제 구한 거예요. 실제 구한 것. 그리고 이 표준 편차, 표본 집단 내에서의 평가. 즉 뭐 몇 점에서 몇 점 사이가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즉 뭐 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키가 뭐 얼마 이상이면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류의 자체 내 평가에서는 그냥 그대로 써야 될 자료는 n바와 시그마 바를 갖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집단을 추정할 때는 n바는 사용을 하시되요. 요게 헷갈립니다. 요걸 빨간색으로 좀 적을게요. 모집단 추정할 때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세요. 되셨어요? 요 행위들을 갖다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 표본 집단에서 제가 실제 구한 거를 갖다가 가지고 자체 내 평가를 갖다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갖다가 이용해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 있나요? 사실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이미 표본 어떤 집단에 대해서 내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냈다라는 거는 내가 모든 그 자료들을 갖다가 다 입력해서 다 더해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그거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 제곱을 계산 다 해서 다 나온 거예요. 이미 나한테는 완벽한 자료가 있어. 즉 수학 점수 평균 80점 200명을 갖다가 대상으로 우리 학교 전교생 2학년 전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수학 평균 80점에 뭐 표준 편차가 뭐 몇 점이 나왔던 1점 얼마가 나왔던 이미 나는 다 입력했기 때문에 1등부터 200등까지 승부표를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뭘 정규 분포 표를 갖다가 보면서 그걸 찾아내고 있냐고. 자체적 평가가 의미가 없는 거죠. 좀 생각해보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현 시대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측을 하려면은 정규 분포표를 갖다가 이용해야만 하는 건데, 그래서 정규 분포 그래프도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건데, 내가 예측이라고 하는 거를 현실도 읽어내지 못하는데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의 과정이 요 과정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 줄이요. 이해 가셨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집단 추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모집단 추정할 필요 없고 그 대신 내가 받는 이 m과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림짐작 값이에요. 굉장히 근사하지만 어림짐작 값입니다. 그죠? 즉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자체를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샘플을 갖다가 그냥 일종의 예측
어림짐작 값으로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수학이 좀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해요. 이 마지막 줄. 그래서 둘째 줄까지도 알겠어. 그리고 이 둘째 줄에서는 이제는 모집단을 갖다가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측하고 싶은 거야. 모집단은 이러한 성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쓰는 자료가 요거였던 겁니다. 이 마지막 줄이 굉장히 헷갈리세요. 근데 이 마지막 줄에 자체 내 평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무슨 행위와 같은 거예요? 이 행위와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을 갖다가 그냥 조사한 거고 그 샘플에서 나온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내에서 그 샘플 내의 자료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몇 %다 자체 내 평가만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모집단 추정을 할 때 m바를 갖다가 쓰는 건 알겠는데 왜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냐라는 거죠. 되셨어요? 이제 여기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중앙 극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수학을 갖다가 한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서 한국어로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센트럴 리밋 디오림이에요. 센트럴. 자, 이제 연계국어가 되고 있습니다. 리밋 디오림입니다. 센트럴 맞겠죠? 예, 그래서 중앙 극한 이론이 맞을 거예요. 즉 그냥 이 중앙 극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그 이론의 내용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론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가까워지는 것도 있어요. 과 가까워지고 표본의 분산은이라고 할게요. 모집단의 분산에 더더욱 가까워진다 정도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되셨어요? 물론 그냥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지만은 더 가까워진다 정도로 할게요. 왜냐면은 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표준편차, 물론 표준편차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겠지만은 분산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큰 값을 갖다가 루트를 씌움으로써 값에 좀 안정화를 갖다가 주게 되는 거거든요. 즉, 컸던 분산을 갖다가 좀 줄여주는 영향이 있고요. 1보다 작은 분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자료를 좀 구분짓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루트를 갖다가 씌워줌으로써 더 조금 커지게 해주는, 즉 사람의 편의를 갖다가 도와주는 역할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분산에 더 가까워진다. 분산 얘기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표준 편차 얘기지만 되셨어요? 요게 센트럴 리밋 디오림. 요거는 제가 이것도 석사 과정 가야 배울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그 증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셨어요? 예, 요겁니다. 요걸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즉 뭔 소리냐면은 충분히 표본이 크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찾은 이 표본에 이 평균을 갖다가 이 평균이 절대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되게 근거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찾은 이 분산을 갖다가 어림짐작으로 모평균의 분산이었다라고 봐주게 되는 겁니다. 아, 얘는 그냥 내가 찾은 분산인데 얘는 모평균의 분산에 굉장히 가까운 애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분산이 이거였다라고 그냥 이 시그마 바 제곱이었다라고 그냥 세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서 N개를 뽑은 거고 그 N개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추정을 할 거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바로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되셨어요? 예, 그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이게 되게 헷갈리세요. 나중에 되죠. 문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문제 유형별로 풀어보시다 보면 아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가다가 나중에 돼서 갑자기 아니 그럼 내가 찾은 게 이건데 왜 갑자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가 하냐를 갖다가 좀 느끼게 되세요. 그때 꼭 이 노트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중앙 극한 이론 센트럴 리밋 디오림에 의해서 우리는 표본이 충분히 크다라면은 이 표본의 평균은 당연히 모집단의 평균과 가까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 또한 모집단의 분산과 가까워지긴 하는데 좀 더 빨리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구한 분산을 갖다가 모집단의 분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집단에서 우리는 n개를 갖다가 뽑은 거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가 추측용으로는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되셨나요? 예, 요게 마무리 랩업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면 요게 매번 나는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어려운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니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부터는 조금 믿으시고 신뢰 구간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공식은 m은 m 바를 갖다가 기준으로 플러스 z 알파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z 알파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m 바를 갖다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z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가 사용하게 된다. 즉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가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를 갖다가 할 때는 정규분포랜다. 모평균을 갖다가 추정할 때는 항상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만 이라고 좀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오케이, 요거 이제 좀 이해됐거든요. 갑자기 요거 하실 때요, 또 헷갈리세요. 다시 헷갈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내가 뽑았으니까 n개 뽑았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추정할 때는 다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게 지금 내 표본에 뭐니까 표준 편차니까 내가 그러면은 다시 이걸 갖다가 할 때는 얘를 갖다가 다시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되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뽑아서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가 하는 순간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행위를 갖다가 저는 이미 한 번 했습니다. 추정이든 뭐든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만 해주세요. 신뢰 구간끼리 구할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되셨어요? 예, 이게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는 제가 이걸 서두에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과정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약했던 부분이 통계였습니다. 물론 확률과 통계였지만은 그 이유는 뭐 보통 저희 세대 비슷한 세대 분들이라면 아실 거세요. 그냥 고등학교에서의 이과에서의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수원 수투 수상하 수원 수투를 넘어서서 미적분 확통 기하를 갖다가 다 했었어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주제만 해도요. 확률 행렬도 빠졌죠. 고차 방정식, 고차 부등식, 그 다음에 복소평면 이런 것들 싹 다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싹 다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책에 가장 끝에 나오는 주제가 확률과 통계였어요. 즉 고등학교 3년 내도록 수학 수업을 다 들어도 그 수학 전 과목을 갖다가 다 듣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양이 많았어요. 한 바퀴를 다 못 돌려요. 그 정도로 양이 많은 게 그랬기도 하고 뭐 아무튼 통계를 갖다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어려워서. 그래서 참 통계라는 부분이 그랬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도 넘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더 들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면서 조금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읽고 원서를 읽고 하면서 이제 이해를 갖다가 시작하게 되니까 세상 천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 쉽다라고 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수학 전공이기 때문에 통계학에 대해서 쉽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이게 그냥 고등학교의 통계가 쉬운 내용이었네. 그렇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나처럼 이해를 시켜줄까 고민해서 나오게 된 게 이 파트 1부터 시작해서 파트 6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갖다가 해주는 이 강의였습니다. 헤어지려니까 아쉬워서 자꾸 말이 주저주저 많았나 봅니다. 앞으로 건승하시고 꼭 좋은 성적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